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들께서는 앞에 놓여진 시계를 참고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 시간을 넘기게 되면 여기 벨을 울려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 교육을 이끌어갈 수당이 전라남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들이신 만큼 정정당당한 멋진 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별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석규 예비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진보민주교육감 고석규입니다. 1964년에 창립된 이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그동안 광주 전남 기자님들의 단합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바지하고 미디어 대격변기 속에서도 언론의 참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방에서 완성할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그리고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라는 교육 이념, 이것을 지방에서도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을 맡아 현 정부의 교육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아서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 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남 교육개혁의 성공, 전남도민의 소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석규가 전남 교육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 고석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오인성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교육감 예비후보 오인성입니다. 이곳 청사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곳에서 인사담당 장학관 그리고 인사과장 하면서 함께 했던 그 동료들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경험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전남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을 바꾸는 교육은 지방자치형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 지방자치형 교육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조율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전남에서 자랐습니다. 또 모든 교직 생활을 전남에서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교육 행정을 했습니다. 전남 교육 발전에 대한 비전과 실천 사항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아낌없이 쏟겠습니다. 능력 있는 학생을 기르고 또 청렴한 교육청을 만들고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은 전남을 사랑하고 전남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적임자가 오인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전남 교육의 비전을 밝혀내고 있는 이 오인성이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전남 교육과 우리 전남이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궁 후보입니다. 예,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예비후보 장서궁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주 전남 기자협회 김효상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님들 그리고 도교육청 출입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촛불을 들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저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시
영암 촛불 대표, 전남 촛불 공동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촛불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의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전남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께서 민주진보교육 전남 추진위를 만드셨고 경선 끝에 저를 단일 후보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37년간 교사로서 전남 각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전국위원장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역임하면서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 현안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고민하고 준비된 현장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총장 출신의 교육감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현장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을 해야 할 시기가 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는 전국의 진보교육감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진보교육감 출신 김상곤 후보와 함께 우리 문재인 정부 교육계획을 성공시킬 그런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별 모두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별로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무등일보 도철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무등일보 도철 부장입니다. 세 분 뭐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죠? 예. 첫 질문인데 좀 가볍게 들어가 볼까요? 각 후보님들께서 내가 도교육감 꼭 돼야 된다라는 장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1분밖에 시간 못 드립니다. 1분 안에 내가 도교육감 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순서는 고석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감은 교육자임과 동시에 교육행정가, 교육정책 전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력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행정 경험을 쌓았고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 되어서 정책 전문가로서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할 때 교육팀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개발했고 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역시 교육 관련 과제들을 관리하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교육자에서 교육행정가, 교육정책 전문가 그리고 정치력까지 키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타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인성 후보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교감, 교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을 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행정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상과 비전이 있고 실제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과 교육 행정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남 교육의 비전, 지역과 교육이 함께 가는 교육, 전남을 발전시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만을 생각하고 국가 정책에 맞게 꾸준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석웅 후보입니다. 예, 저는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 그리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교육민주화 그리고 참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교육운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평교사, 전교조위원장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과 해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입니다. 교육희망연대를 비롯한 참교육 학부모에
환경운동연합 등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저를 적극 지지하고 그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전국의 17개 시도에 진보교육감 후보와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이 점은 향후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남교육의 큰 자산이 되리라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두 번째 패널 질문 순서입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BBS의 정종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교권 확립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해마다 교권 피해 사례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8일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연찬회도 가졌던데요. 이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교권 확립을 위한 대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두 번째 패널 질문은 장서공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3년간 접수된 것만 해도 교권 피해 사례가 274건 접수됐습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권 침해로 인하여 교사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교사들이 전보를 희망한다든지 병가라든지 휴직을 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교권 확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적인 학생 인권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확충 강화하고 교권 보호 기금을 두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률 지원단을 운영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대책이 중요하게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인성 후보입니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위축된 교사에게서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권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합니다. 그에 따른 지방 수준에서의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교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례나 법을 통한 해결이 아니고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학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감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받는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또 학폭을 처리하면서 선생님들이 받는 상처도 대단합니다. 학교 문화와 그리고 사회 인식 그리고 관련 조례와 법을 통해서 우리 교권이 존중될 때 우리 전남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석규 후보입니다. 예, 옛말에도 교학 상장이니 줄탁 동시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말하자면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에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한편에서는 교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학습권 또는 학생 인권이 있습니다. 이게 권과 권, 권력과 권력이 마주치다 보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건조한 관계를 존경받는 스승과 사랑받는 제자의 인간적인 관계로 바꾸는 것이 물론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우선 교권 존중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자문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교직원 배상 책임 보험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교육 공동체 인권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패널 질문 순서는 전남매일 황예란 기자입니다. 네,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남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전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 정책 중에 한 가지만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답변 순서는 오인성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남 교육에는 전남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보도 자료에도 나갔지만은 남북권
지역에 대한 교육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개 시군에 맞는, 즉 22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산업을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육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전남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특색, 예를 들어서 목포면은 근대 문화유산이라든가 여수면의 해양 관광자원, 또 완도의 해조류 등을 활용하는 교육,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해서 교육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석규 후보입니다. 예, 전남에는 신도시의 과밀학급 그리고 폐교 직전의 소규모 학교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남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하고 전남 교육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성공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해결로 맞춤형 전남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신도심의 특성을 가미한 도시형, 그리고 농어촌형, 도서벽지형, 거기에 따라서 인사행정, 재정 배분, 그리고 교과 과정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만족하는 교육, 그리고 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후보입니다. 예, 전남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전체 초중고의 42%를 차지하는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학교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전남형 지역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처럼 학교의 모든 시설,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시청각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간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아끼고, 그래서 찾아오는 학교, 떠나고 싶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만이 갖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사회 속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번째 패널 질문은 광남일보 김인수 기자입니다. 네, 광남일보 김인수 기자입니다. 앞선 질문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요. 해마다 전남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싶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바람일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전남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질문 순서는 고석규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고등학교의 경쟁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스카이 대학을 비롯한 유수 대학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교육 경쟁력 그리고 우수 인재 유출의 방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우수 인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인재까지도 유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유출되었지만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이제 유출입의 그 비율이 비슷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 고등학교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고등학생들은 이 농어촌 교육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 진학률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수시 전형을 대비한 전문화, 특성화를 이루어서 명품 일반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예비 후보입니다. 예, 작년 졸업생,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이 한 16,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2.3%인 38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는 특목고라든지 또는 자사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입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1대1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 있는 진로 진학센터를 대폭 확대하여 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학교에게만 맡겨져 있는 대학 입시 지도를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성화고 문제, 특성화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성화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전면적인 학과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취업, 특히 취업 지원단을 만들어서 취업을 책임지는 그러한 체제로서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서 대답을 해주셔서 원활하게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패널들의 두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순서에서는 BBS 정종신 기자가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오인성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 전남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입시의 문제고 또 하나는 취업입니다. 이 입시와 취업을 제대로 해결하면 우리 인재들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희망할 때에는 그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입시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또 입시 컨설턴트를 강화해서 그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취업의 문제입니다. 제가 전남형 교육을 하겠다는데 방점이 그곳에 있습니다. 전남의 산업,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연관된 인력이 어떤 인력인가를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인재를 공급하고 우리 학생들은 취업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입시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남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패널들 두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학교 자율화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이 두 패널이 질문했는데요. 이 지역적 특색에 걸맞는 이 교육 정책 그리고 이 우수 인재 외부 유출과 연관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상호 연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 도서벽지 학교도 많고 소규모 학교도 많습니다. 또 지역별 특색도 아주 다양해서요.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색깔 있는 학교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학교 자율화 방안을 위한 후보님들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서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학교 자율화를 위해서는 그 다양한 지역적 형태에 맞는 교육과정 관련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형 또는 농촌형 그리고 대도시형 이렇게 나누어서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산 어촌 같은 경우에는 강소형 작은 학교 그리고 도시형 강대형 학교 이런 식으로 그 규모와 지역적 형편에 맞는 그런 자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 좋습니다. 고흥의 드론 산업학과라든지 또는 전남생명과학고의 곤충산업학과라든지 여수 해양과학고의 해양 레저 관광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발맞춰서 가야 됩니다. 네, 다음은 오인성 후보입니다. 당연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색깔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학교장에게 시간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교육과정 내용을 지역에 맞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될 때 비로소 학교가 색깔 있게 될 수 있고 특색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전남형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 많은 지역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그곳에 맞게 다문화 교육이 더 시간이 증대돼야 됩니다. 또 지역에 함초가 많은 섬이면 그 함초를 활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유권을 학교에 부여해서 색깔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석규 후보입니다.
예, 그 학교 자율화, 이 자율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21세기 미래 시민교육의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가 전개되면서 교육 통제의 주체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뿐 권한이 단위 학교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교육감의 권한을 단위 학교 그리고 교사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구성원이 자율과 책임을 느끼는 교육 현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이나 목적 사업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4%에 이르는 기본 운영비를 45%까지 확대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율성 신장과 학교 특색 사업 강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광남일보 김인수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전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혼란이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또 특별하게 어떤 방안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질문은 오인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문화 교육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가족은 객체화시키고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함께 간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제가 나주교육장 시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해주는 이중언어 교육을 가장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 전환 교육을 할 때는 가족 전체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교육과 사회 인식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고석기 후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그 한국어 능력과 그 개별 맞춤형 지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공포되긴 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능력이 문제죠. 말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왕따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만 잘하면 다문화 학생이라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비정상회담 같은 데서 보듯이.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엄마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그런 역량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의 친정인 모국을 존중하고 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후보입니다. 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은 현재 전남의 1,180개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숫자가 9,200명 정도 되고요.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이 약 60% 정도 됩니다. 구례라든지 한평이라든지 신안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 단일 민족 문화에 대한 그런 전통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한 다문화 지수, 문화 다양성 지수도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모든 아이들, 교사들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상담, 언어, 그리고 기초 학습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다문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국가의 성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매일 황예란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남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학교 간의 수업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질문은 고석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그 수업의 질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학업 성취도 부분을 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성취도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중고등학교가 문제가 되겠죠. 부족한 교원의 문제라든가 소규모 학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방송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뭐 방학 동안에 기숙형 학원을 보낸다든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것이 공교육의 부족분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도농 간의 학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사교육 부분, 그것을 공교육이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 환경 등을 마련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인성 후보입니다. 제가 그 복식 학급 수업을 해봐서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문제가 되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교육 인프라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학생 수가 작은 학교에서는 강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또 소인수 학생이기 때문에 체험학습 한번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인근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와 연합해서 같이 교육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후보입니다. 예, 수업질 격차 해소 문제 관련해서 그런 농산어초 작은 학교에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됩니다. 최소 20%는 증액해야 됩니다. 현재 보면 학교 운영비, 기본 운영비가 33%고 목적 사업비가 67%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비, 정책 사업 대폭 줄이고 학교 기본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자연적으로 20% 증액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책임제의 문제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1:1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학력 이력철 제도를 도입하여 꾸준히 관리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군 단위에 설치된 학습 클리닉 센터를 좀 확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등일보 도철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교육 정책들이 과거의 행정 중심에서 사람과 학생 이런 중심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답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적응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좀 어려움도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방안들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질문은 장소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행정이 학생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고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교육 철학으로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인간 중심의 교육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교실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교실, 지적 역량이라든 인성 사회성을 키워 나가는 이 교실의 변화, 즉 교실 혁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실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전남교육은 학생이 중심이어야 되고 모든 인적 자원 그리고 모든 물적 자원도 학생 중심으로 투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인성 후보입니다. 교육 정책이 학생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또 보통 이상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면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저는 통합치유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통합치유 혹은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전남의 30% 이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석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정책 슬로건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 이 부분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전남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 포용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는 뜻이죠. 교육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전남이 가진 미래의 자산이죠. 사람을 중심에 놓는 교육으로 전남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뜻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줄 세우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을 실현하는 데서 사람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권한을 단위학교에 이용하고 교사에게 이용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패널들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패널 분들께서 2개씩 각 후보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별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주목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지명을 받은 후보는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성 예비 후보가 고석규 예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오인성 후보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전남 교육감 출마 보도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위원장으로서 보도 자료에 교육감 출마를 발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했습니다. 고 후보님은 본인은 몰랐던 일로 기획적으로 실수라고 또 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자리에 이용하는 사욕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분들의 주장은 고 후보가 교육감으로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석규 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업무지시 2호가 바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였습니다. 예, 그만큼 현 정부의 출범 속에서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폐지 그만큼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정부에서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2분 아닌가요? 예, 2분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겼다는 것은 저에 대한 그 학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민주진영에서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 위원장의 자리를 맡아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교육을 한 가지로만 가르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7개월에 걸쳐서 위원들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정화 과정을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기획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부의
그 무대책적인 수용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고 대단히 많은 이 국력의 손실을 가져왔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밝혔고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못 보고 그렇지 않은 그리고 저의 의도와 상관없었던 일부의 사건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네, 고 의원님, 우리 타이머에 약간의 조작이 있어서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다음 후보 그 주도권 토론에서요 충분히 시간을 배려할 테니까 우리 타이머 조작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과 답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석규 예비후보가 장소궁 예비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고석규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그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원거리 통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학생들이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자 그것을 전남형 애프터스쿨로 바꾸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후보님께서 이 야간 자율학습 문제와 이것을 전남형 애프터스쿨로 바꾸어서 시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소궁 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야간 자율 보충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제적인 것은 없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전남형 애프터 스쿨 그것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만은 현재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은 새로운 입시 전형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최대한 자율적, 자발적인 그런 자율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교육에 있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거의 90% 정도가 수시로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인 야자 보충의 필요성은 중요성은 훨씬 더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달라진 입시 환경, 달라진 전형 제도에 맞게끔 교장 선생님들 지도하고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소궁 예비후보가 오인성 예비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소궁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 후보님들을 만나봅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교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런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안으로서 전남형 미래 공동체 학교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오 후보께서도 그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장 후보님께서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을 전남형 미래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모두 발언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명칭에 관계없이 도민들과 이 함께하는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교육 현안들을 풀어나가고 또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 혹은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느냐,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권한 위임의 문제라든가 또 전남 교육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도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발언 순서가 제가 후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인성 예비후보가 장소국 예비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인성 후보 질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장 후보님께서 전교조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그로 인해서 고초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랜 그 전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겪으신 그러한 일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또는 우리 전남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다음은 장소국 예비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전교조 전국위원장 그리고 전교조 전남지부장, 전교조 중앙사무처장을 했습니다. 해직도 당했어요. 저는 참교육 그리고 교육 민주화를 위한 그런 활동에 매진했다고 생각하고 그 접근 방식은 가장 합리적이며 점진적이며 온건한 방법론을 채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리에도 생생히 남아있는 천지 거부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있었고요. 최근에는 폐지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일제고사를 모든 학생들에게 한날 한시에 같은 문제로 시험 보고 줄 세우는 그 폐지 그걸 통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의 혁신학교가 즉 무지개학교가 확대되고 있고 무지개 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교조 위원장 시절에 국제 혁신학교 학교혁신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학교혁신 바람을 전국적으로 휘몰아치게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고생도 많았고 이런저런 비판도 받았지만 그 활동의 결과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사들이 이제 자기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교조 활동으로서 워낙 탄압에 대응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에 좀 걱정을 끼쳐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교조는 성찰하면서 참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 도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석규 예비후보가 오인성 예비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고석규 예비후보 답변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예, 오 후보님께서는 5월 2일자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돌봄 교실을 육아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아 지원센터는 만 5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전남에는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지금 1, 2학년 초등학생 14,000여 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육아지원센터를 활용한 돌봄 교실 확대가 어떻게 가능한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으로 고교 학점제라든가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들이 있는데 오 후보님께서는 대부분 이런 정책들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인성 예비후보 답변 제한 시간 2분입니다. 방과후 학교나 돌봄 학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없는데 그거를 부정한다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그 근거가 뭔지 제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말한 것은 현재 방과후 학교가 소인수 학교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특정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오지에 어떤 강사가 오겠습니까? 그 열악한 그 경비를 받고. 돌봄 교실의 경우는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도시가 어렵습니다. 근데 역시 그것도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 예산의 문제가 있고 교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은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돌봄 교실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자체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견해를 갖다가 뭐 부정한다, 뭐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제가 좀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조금 그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을 다양하게 받고 싶어 합니다. 즉 꽃꽂이를 받고 싶어 하고 피아노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체육 활동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강사들 초빙할 수가 없고 그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격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봄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자체의 예산을 이쪽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교육 격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풍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예비후보가 고석규 예비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장서궁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KBS 토론에서 정말 그 후보 말씀 듣고 충격을 느꼈는데요. 그 중대한 발표 자리에 본인의 출마 소회를 피력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이거 단순한 해프닝이다,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황교안은 수사 대상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번복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만 잔뜩 고발했습니다. 우리 전남 부감님도 그 대상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석상에서 2번씩이나 질책하고 우리 부총리께서 또 사과를 하시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듣고 싶습니다. 네, 고석규 예비후보 답변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예, 아까 답변 드린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책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께서도 역시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저에 대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도 이런 일련의 일로 인해서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국정의 과제에 어떤 영향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더 남았는데 다 됐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을 보셨습니다.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요? 숨 좀 돌리시면서 이어서 패널들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신 바와 같이 후보들은 후보별로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광남일보 김인수 기자입니다. 네.
교육은 그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철학이 중요할 텐데요. 교육감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교육 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순서는 고석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첫째는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처한 다양한 우리 아이들을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어느 아이 하나 빠지지 않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자율입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그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보다 좋은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풍토를 조성해서 협력의 정신을 배우고 교육의 주체자로서 성장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책임감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을 이양해서 그렇게 하도록 실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인성 후보입니다. 한 40여 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교육감이 가지는 교육 철학은 첫째 이념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학생 교육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교육 정책이 학생에게 유익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가의 관점에서 모든 교육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교육되었을 때 바로 홍익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남교육, 전남은 홍익인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후보입니다.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두 번째,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세 가지 원리에 민주주의 원리가 관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비민주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학생의, 학부모회가 법제화되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전폭적인 처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야말로 교육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이 공교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그 도서백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 격오지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조금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교사들이 격오지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이 이제 일택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다음 이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격오지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후보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질문은 장서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백지를 비롯한 격오지, 교육 환경 개선의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는 인사 및 승진 가산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관사를 개선한다든지 출장비 현실화라든지 국내의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임교 4년 만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격 오지에 근무하는 학교 그 교사에 대해서는 좀 이걸 해제해서 원할 경우 이렇게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격오 광주 교대에 보면은 전남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육감 추천을 받아서 광주 교대에 입학하여 격 오지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한 30명 수준으로만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해야 됩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70명, 경남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흙바람 황토길 3시간 달려서 근무해봤고 또 바닷가에 있는 사택에서 생활해봤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격오지 근무를 기피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제가 교원 인사과정 시절에 시행했던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희망해서 오는 선생님들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그 안정성이 교육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택이라든가 사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택에 벌레 다니고 보온 방습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쪽에 예산 많이 쓰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격오지 근무 기피 현상은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고석규 예비후보입니다. 전남의 자연 환경은 그지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도서 벽지와 같은 곳이 교사의 근무 환경으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교사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는 미달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격오지 근무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전제이겠지만 결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제라든가 또는 방금 얘기한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라든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학과 협약을 통한 향토 교사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우수 교사들이 일단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또 도서벽지에 대한 이 가산점제라든가 인사규정을 좀 바꾸는 그런 일도 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주거 환경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도서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무등일보 도철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전남 지역 거점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들께서 만약에 도교육감이 되신다면 이 거점 고등학교 문제 계속 정책적으로 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좋은 개선 방안들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질문은 오인성 예비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거점고등학교 정책은 학생 수가 격감하고 또 한정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필요했었다라고 당위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현대화되고 또 교육과정이 보다 다양화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서 보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소궁 예비후보 1분입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촌 고고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점고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12개 거점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무려 15개 고등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아쉽습니다. 거점 고등학교를 통해서 학교 시설의 현대화 등등을 통한 만족도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면에서 과연 그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라남 도교육청 산하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 보고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거점구 육성이 이 지역사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안 지역이라든지 한평 지역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점고 이왕 됐으니까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하고 진로, 진학 시스템을 완비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고석규 예비후보 1분입니다. 예,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거점고등학교 정책은 저는 기본적으로 잘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거점고등학교 육성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직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교육 경쟁력을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면 지역의 학생들이 갑자기 큰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이 부적응 현상도 생길 수 있게 되고 또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거점 고등학교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남매일 황예란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일선학교 학사 일정 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올해 전통이 12월 말 겨울방학, 1월, 2월 졸업식 이렇게 추진됐던 게 1월 겨울방학 졸업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학기 내실이 있는 준비를 위해서 2월 정기 인사를 3월 정기 인사를 2월 달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질문은 장소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원 인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문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보다는 아직 늦습니다. 실제로 인사 시기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 학년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말에, 그러니까 봄방학 때 인사 발령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한 해 교육 계획을 이렇게 연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조기에 인사 발령을 하더라도 2월부터 새로운 학교 그 새 임지에 가서 근무하는 문제는 도교육청만의 결정으로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들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 시기를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다음은 고석규 예비후보입니다. 예,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관행을 바꾸는 의미 있는 그 제도 변화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그 여름에 교육부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 교장 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사를 조기에 함으로써 2월 정착 2월 학기에 새 학기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들을 의결했고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월을 신학기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를 빨리 하려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이른바 교육 시계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이제 3월부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다음은 오인성 예비 후보입니다. 2월 1일자 교원 인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이제 2월 1일자 교원 인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학생 교육을 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2월 1일자 인사를 해서 3월 1일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전입할 학교에 가서 새로 맡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연수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 전입할 학교에 대해서 준비 연수가 없다고 하면
그 한 달간이 공백으로 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수가 시스템으로 따라가야 되고 또 그와 맞물려서 우리 학생들의 마무리 교육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진 걸 전제로 해서 찬성합니다. 네, 이상까지 패널들의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후보별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질문 1분, 지명받은 후보는 답변 2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정정과 같습니다. 오인성 예비후보가 고석규 예비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오인성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를 보면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 후보께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어요. 축사를 하신 분들이 국회의원도 있으시고 모 당의 그 지역위원장 그리고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축사를 주로 하셨더라고요. 교육감 예비후보의 개소식에 그러한 정치인들이 대거 축사하는 그 현상을 제가 보면서 과연 전남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교육감이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원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은 정당이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번호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개소시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아마 그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특정 정당을 활용하거나 특정 정당과 연대를 맺거나라고 하는 그런 그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만 제가 그동안 제가 활동해 왔던 그 상황, 제 경력, 이력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교육감 선거는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후보님들께도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야말로 그 교육감은 교육감끼리만 서로 우열을 다투는 그런 그 정책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거티브 같은 것도 이제는 좀 그 교육자답게 그런 일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석규 예비후보가 장소궁 예비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석규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이 부분을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초등생 버스 용변 사건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을 겪고 있죠. 법원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800만 원 벌금을 선고한 건 때문에 한쪽에서는 잘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학부모들의 그 권리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리고 법에서의 판단이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판단과의 거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소궁 예비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이 문제도 역시 교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문제 그리고 특히 학교 폭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로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권 보호 기금을 둔다든지 또는 법률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의 문제는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으로 가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궁 예비후보가 오인성 예비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소궁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전남 교육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 후보는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 추경까지 감안한 예산 3조 8천억에서 매년 증가분 5.3%로 계산하면은 교육감 임기 말기에 5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직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인성 후보님은 전남 교육 재정 확충에 관한 어떠한 대안이나 그리고 정책을 갖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인성 예비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그 예산 5조 원의 문제는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건지, 즉 지방 재정 교부금을 늘리는, 아니면 내가 중앙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도 할 수 있고 장 후보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신적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시스템이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다음에 저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지자체 단체장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따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육이 발전해야 되고 교육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전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세일즈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잘 키워야 우리 전남이 잘 살 수 있다는 전제로 그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출향민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쫓아다니면서 제가 교육 상품을 내놓고 그 상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읍소하고 다니겠습니다. 세일즈 교육감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교육이 발전하려면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걸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더 가져오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만들면 가능합니다. 또 그 잘 만든 프로그램으로 기업체와 출향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상품을 좀 사주시라. 우리 전남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일즈 교육감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인성 예비후보가 장소궁 예비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인성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지난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 쭉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이제 그 학부모들께서는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교조 활동이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소궁 예비후보 답변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예. 전교조는 아시다시피 진보 민주 세력 재생산 구조의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보수 정권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89년에는 약 1,600명이 해직됐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법의 노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을 지키는 차원에서 투쟁하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투쟁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좀 과도하게 보이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은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충정으로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 태동의 정신은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참교육 실현을 위한 그 문제의식에서부터 태동했습니다. 우리 전교조가 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약속했듯이 법외 노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합법 노조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합법 노조가 되면은 전교조가 본연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교육의 본질의 가치, 우리 아이들의 변화, 행복한 우리 아이들 만들기에 열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전교조가 이제 합법화가 되면 날개를 달고 우리 교육 발전에 큰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고석규 예비후보가 오인성 예비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석규 예비후보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예, 교육 예산 5조 원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을 30% 증액하는 것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연히 임기 내에 그것을 완수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그 오버님께서 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걸 하겠다. 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익을 위한 것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적폐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누군가가 나서서 법령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줘야 그 법령이 바뀌는 것이지 저절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희망을 말할 수 있지만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성 예비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공익을 2분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면 적폐가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할 때만 적폐다.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니까 관계 규정을 좀 바꾸십시다. 또 혹은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힘을 합치거나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의견 제시를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산이 혹은 전남교육 예산을 가져온다는 그 목적이 또 그 내용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냐 공익적이지 않냐 하는 판단에 준 것도 도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공익을 위한 거니까 해도 되고 이거는 사익을 위한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판단으로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한 생각으로 그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의 준거가 과연 보편적이고 국민적 합의를 거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 일이 공익이다, 아니다 라고 다수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나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 시스템에 움직이는 것이 개인의 공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예비후보가 고석규 예비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서궁 예비후보 질문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저는 전남의 시민사회가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지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반독재 민주화 운동 해온 그런 제 일관된 삶을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권자들께서 의문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고석규 후보께서 처음에는 민주교육감이라고 했다가 또 포용적 진보라고 했다가 민주교육감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진보 민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거냐, 누가 진짜 진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셔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무런 시기에 우리 고 후보는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고, 제가 말하는 민주 진보 교육감과 고 후보가 말씀하시는 진보 민주, 저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고석기획 후보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리가 그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 보니까 흔히 언론에서 분류를 할 때 보수, 진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그때 통상적으로 보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진보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진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그 살아왔고 행동해왔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진보적인 그 위치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역사학계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역사연구회 그 출범 창립 회원이면서 동시에 거기에서도 사무국장을 맡아서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학술운동이라는 차원에서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저도 적극 가담했고요. 제가 썼던 모든 글들이 바로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그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보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 제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수자가 그걸 맡겠습니까? 현 정부가 그것을 보수 측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진보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제가 진보 교육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것을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와 민주라고 하는 두 영역에 제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 그리고 현재 지향하는 모든 점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한 심판은 결국 전남 도민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열띤 토론,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별로 이제는 마무리 발언을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장소공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민주주의, 교육민주화,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분투 노력해왔습니다.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도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자부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눈물과 한숨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전남의 교단을 지켜왔습니다. 교육 적폐에 맞서서 또한 당당히 맞서왔습니다. 도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꽃길을 걸으면서 독재 정권과 적당히 타협한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팔면서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 전국의 민주진보교육감과 연대해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전남 교육의 구석구석을 잘 알며 그에 따른 해법을 준비한 사람, 전남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통찰력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오랜 고난 끝에 얻어지는 성취물이 아닙니다. 과정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학교, 전남교육 행복시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어서 우리 아이들의 성공시대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은 온 세계를 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미래의 주인이 되는 그 시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존중돼야 할 가치입니다. 지난 8년의 전남교육을 평가하는 말 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교육 정책이 많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보 민주 교육감, 민주 진보 교육감 네이밍 싸움 한 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보 민주, 민주 진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전남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전남교육이 또다시 어설픈 정치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 예비부 오인성은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 서서 교육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을 잘 사는 곳으로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누가 전남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경험을 했고 또 누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교육감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정치를 마케팅하고 인기 있는 현 정권을 마케팅하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려고 봅니다. 저는 전남의 학생들을 바른 인성을 갖게 하고 창의성을 갖게 해서 길러서 전남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으로 고석규 후보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로서 초중등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저는 학교 운영위원도 맡았고 운영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민 여러분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전남 교육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은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전남 교육을 신뢰했고 전남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바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남과 인연을 맺으면서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교육 활동은 물론 시민사회 활동, 자문활동, 봉사활동 등 저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들을 마다 않고 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운영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2의 김대중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또 기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지역 활동에 열성이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행동이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다 당당한 전남의 아이들, 전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남을 사랑하고 전남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왔던 저 고석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만들었던 저 고석규, 이제 제3기 주민직선 교육감이 되어서 전남교육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육감, 더 큰 교육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 민주 교육감 고석규입니다. 네, 지금까지 2시간 남짓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주최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또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승부를 떠나 각 후보들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전남교육감 예비 후보자와 네 분의 패널, 그리고 끝까지 토론회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